안녕하세요, 투공입니다. 오늘은 1억을 모으고 깨달은 것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 제 주위에서도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오늘 한 친구가 아직 자기는 1억을 모으지 못했다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봐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 보니 이렇게 영상으로도 좀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저의 생각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1억이라는 숫자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재테크나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의 첫 번째 목표, 그리고 직장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보통 1억이라는 1억을 모으는 것에 집중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막상 1억이라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누구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반대로 누구는 그걸로는 별거 아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1억을 떠나서 단돈 10,000원이라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남에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돈은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실 이 1억이라는 숫자를 제가 인증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계좌만 합해도 이미 1억을 넘어섰고 이제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얻었던 저의 생각들, 그리고 왜 1억을 모으지 못하는가, 혹시 지금 1억을 모으지 못하고 시작도 못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저의 얘기도 한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딱 1억에 대한 마인드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1억을 하루라도 더 빨리 모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억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가치가 작아질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최근에 가장 화제인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으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환율은 또 떨어질 수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고 물가, 인플레이션은 항상 매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를수록 이 1억에 대한 가치는 계속 떨어질 게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이 1억을 모아서 더 불려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재테크, 저축, 투자의 목표가 1억이지만 사실 1억을 달성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더 안 쓰는 쪽으로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1억을 달성한다고 제 주변의 환경이 바뀌진 않지만 내면적으로는 많이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도 1억은 꼭 모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억을 모은다고 해서 환경적으로 바뀌는 건 없어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 수도 당연히 없고요. 아파트를 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1억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거를 또 할 수 있겠죠. 하다못해 아파트를 대출을 껴서 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억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생각이 바뀐다는 점인데요. 오늘 이런 부분 주로 해서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1억이 가져다 준 변화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커요. 돈을 너무 좋아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사실 돈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좋아한다는 말이 되게 이상한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 돈을 좋아하는 이유는 돈을 쓰면서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이 돈 자체를 좋아하게 돼버리면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 곁에 계속 돈을 쌓아두고 싶잖아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1억이라는 숫자를 찍은 뒤에는 돈을 더 좋아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쓰고 싶지 않고 계속 제 옆에 두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좋아하는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불릴 수 있을까만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아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자연스럽게, 저는 주식을 주로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저한테 100만 원이 생긴다고 해도 이거를 무엇을 살까 보다는 S&P 500을 살지 아니면 나스닥을 살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돈을 불리는 방법으로 이 사고의 회전이 바뀌게 돼버립니다. 자,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성향 차이가 있어요. 저는 사실 성향 덕을 본 것도 맞는데 무언가를 사는데 욕심이 크게 있지도 않고요.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오히려 초반에는 돈을 더 잘 모을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어요. 저도 옷도 사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던 시절도 있었고, 술 먹는 것도 되게 좋아했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그런 걸 한다고 돈을 못 모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는 이런 성향이라서 안 돼, 이런 핑계는 대지 말자고요. 우리가 한 번은 출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돈을 모으면, 1억을 모으면 또 어떤 일이 생기냐. 사실 인생이 굉장히 계획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과연 1억 모은다고 뭐가 계획적으로 바뀌어? 어차피 1억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데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돈을 좋아하게 되고 이 자산이 불어나는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서 그 과정을 즐기게 되면은 인생 자체가 계획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돈에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돈을 더 불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나게 되고요. 그리고 목표가 생깁니다. 우리가 처음에 1억을 목표로 잡고 열심히 모았지만 그 이후에 3억, 5억 그것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뭔가 계획은 생기게 되실 겁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1억으로는 이 자산이 늘어나는 복리의 효과가 엄청나게 드라마틱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복리의 효과를 어렴풋이 느낄 수는 있어요. 아, 이래서 돈을 버는구나 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는 있는 돈이 바로 1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을 느끼게 되면 분명 모든 분들이 돈을 더 좋아하게 되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다루지만 수많은 유튜버들이 1억을 모아라, 1억부터 시작이다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이 기간에 대한 공포, 이것만을 이겨내야 돼요.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그냥 무작정 시작한다고 해도 분명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1억을 떠나서 이 재테크나 적금이나 어떤 것 또한 이 자산을 불릴 수 있는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1억을 모으기 위해서 계산을 해보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목표를 잡았다면 계산을 한 번씩 해봐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1억을 만들기 위한 시간에서 우리가 수익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즉 그냥 예금이겠죠. 예금. 통장에 쌓아놓는 거, 그리고 내가 수익률을 5%, 10%, 20%까지 발생을 시키고 매월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 때 얼마나 기간이 걸릴까를 한 번씩은 꼭 계산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계산을 하면은 기간에 대한 공포가 더 심하게 오실 수도 있어요. 나는 이 기간 동안 절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 시작하면 그것을 깨부수기 위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한 번씩은 계산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기간의 공포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길어서 나는 가능성이 없다. 차라리 그냥 그 돈 쓰고 살면서 지금을 즐기겠다라는 선택지가 있고요. 또 반대로 아무리 기간이 길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기간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수익률을 올리거나 금액을 올리거나 이래야 그 1억까지 가는 기간이 확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위로 생각이 가시더라도 오늘을 기점으로 조금은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익률 5%, 10% 너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어려운 게 맞아요. 왜냐면 그 정도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근데 우리는 5% 정도는 이 청년 도약계좌 같은 걸로도 기본 바탕이 되어줄 수 있는 투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찾아보시고 이용할 수 있다면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얘기를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돈 10년 동안 5년, 8년 동안 모으는 것보다 지금 쓰고 나중에 모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20대, 30대 5년이 물론 아쉽죠. 그 젊음을 불태우고 싶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예를 들어 5년이라고 하겠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 1억이 있는 것과 1억이 없는 것, 그리고 그 돈이 불러가면은 나중에 그 40대, 50대에 돈이 없는 건 더 비참함을 느끼시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0만 원의 1%는 만 원이고요. 1억의 1%는 100만 원이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모으면 모을수록 1%의 가치는 커지게 되고 우리의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엔 미약하게 시작할 수 있지만 우리가 돈을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의 돈을 불리는 속도는 그만큼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20, 30대에 즐기다가 40, 50대 비참해지는 것보다는 20, 30대에 조금 아껴서 우리는 미래에 투자를 해놓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이 40대, 50대가 되면 우리가 그런 미래에 대한 재테크를 하지 않고 지냈던 20대, 30대가 더 아까워질 거예요, 이때는. 그리고 40대, 50대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자산이 많이 가지고 있을 때일 수도 있거든요. 그때 사람들과의 차이는 더더욱 벌어질 겁니다. 저는 이게 한 35 이후부터 많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재 만으로 35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주변을 보면은 좀 극과 극으로 많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준비를 하셔서 나의 미래에 좀 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억을 모으고 어떤 결론을 내렸냐, 사실 이 1억을 달성하는 순간이 정말 기뻤거든요. 근데 기쁨은 잠시였고 이것을 바뀌는 건 없으니까요. 근데 이 공 8개가 깨지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주로 했기 때문에 1억을 찍은 순간은 한 3초였나요? 다시 9천만 원대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이 너무 괴로웠는데 그것도 경험이 됐습니다. 사실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언제나 우상향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돈이 더 좋아지게 되더라고요. 더 모아서 이 숫자를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됐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1억까지 가는 과정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운이 좋아서 10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정말 운이 좋아서 이 1억을 만드는 게 뭐 한 달 만에 만들 수도 있어요. 사실 투자를 너무 잘해서 운이 좋다면요. 근데 그렇게 좀 위험한 리스크 있는 투자를 계속하게 되면 이 벌었던 금액을 잃는 것도 한순간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분도 제 주변에서 많이 봤고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잃지 않는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계획과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예적금으로 시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우리가 아까 봤던 이 수익률을 높이거나 금액을 높인다거나 전략을 잘 세워서 이 기간을 줄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조금 세우는 것도 1억까지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1억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얻은 게 굉장히 많아요. 이 과정에서 얻은 걸로 더 큰 자산을 불리고 굴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과정 중에 주식을 실패한 경험도 있고 있는데요. 그런 재테크에 대한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자산 배분이라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되고,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를 줄이는 인내심도 굉장히 많이 커졌고요. 근데 이건 제가 뭐 노력을 했다기보다는 자동으로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이 돈을 번다는 복리의 경험을 느끼게 된 게 계속해서 자산을 불릴 수 있고, 나도 3억, 5억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더 크게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한 계획도 더 구체적으로 쌓게 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재테크에 대한 경험을 저는 가장 높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경험이 나중에 분명 큰 자금을 굴릴 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수련을 쌓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1억이라는 숫자를 꼭 달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는 1억 모으기를 두 가지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S&P 500으로 1억을 만드는 방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QLD로 1억을 모으는 방법입니다. 이걸 시작한 지도 눈 깜짝할 새 1년이 흘러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에 대한 공포에 빠지지 마시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시다 보면 시간 금방 갑니다. 그리고 돈이 쌓이는 것도 분명히 느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물론 투자가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각자 돈을 모으는 방식은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경험을 쌓으시게 된다면 1억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가능성도 꼭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오늘 영상으로 뭐 조회수를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 시드머니를 모으는데 좀 자극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100만원의 1%는 만원, 1억의 1%는 100만원입니다. 이것만 딱 기억을 하셔도 내가 돈을 더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좋은 자극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은 조금 마인드셋에 관한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